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기업 얘기를 가지고 예. 와봤습니다. 종목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종목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통해서 매크로적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이런 이슈를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도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함의가 무엇이 있을지를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은행주 실적 시즌, 그러니까 미국의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은행주의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마존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쇼핑 이벤트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 첫날이 이제 그러니까 7월 8일 밤에 이제 예.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매출단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아마존 프라임데이 자체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아마존의 쇼핑 이벤트입니다.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행사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세일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쇼핑 이벤트라서 전반적인 소비 수요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매출들을 살펴보면은 매년 좀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패턴에서 좀 달라진 모습이 어제 이제 첫날 4시간 동안의 매출을 집계를 해봤더니 매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감을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간밤에는 좀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날에 주가 자체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소비 수요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매출단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전체 기간 동안에는 이전보다 좀 작년보다는 매출단이 늘어나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좀 첫 4시간 동안의 매출이 안 좋았던 부분을 아직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 일단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4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감소를 예. 하면서 4일 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금액상으로 보면은 똑같은 금액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틀 동안 매출이 감소했던 부분들에는 사실 또 이 매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행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면 좀 더 할인폭이 늘어날 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있겠네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이 소비를 약간은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날, 그러니까 7월 8일 전날에 어도비에서 사실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은 높여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도비 분석에 따르면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한 30%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기대감을 좀 높였던 부분, 그리고 이 행사 기간이 좀 길어진 부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를 약간은 늦추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첫 4시간 동안의 매출이 약간은 부진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저희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에는 할인에 대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역시도 좀 긍정적인 매출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정말 닫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 효과에 불과한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여파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 의장이 꾸준히 얘기를 하듯이 6월, 7월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격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리바운드하고 수요는 감소하는 이를테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좀 받아들여야 하고 체크를 좀 네. 해야 됩니다. 다만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은 있겠으나 저희는 아직은 침체에 준하는 급감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관련해서 꾸준히 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LG 쪽 뭐 실적이나 관련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수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개막을 했지만 아직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매크로적으로 약간의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단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반기 수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상반기에 이 수요를 너무 많이 당겨 쓴 게 아니냐라는 예. 우려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LG전자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반적으로 관세 여파 때문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매출단에서 그래도 견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백색 가전, 에어컨 공조, 그리고 전장 부품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먼저 물건 중간재를 가져오는 쪽에 있어서 먼저 주문을 넣고 받아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면은 실적 자체는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됐습니다. AMPC 때문인데 이 AMPC를 통해서 텍스 크레딧을 받는 부분이 거의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 실적이 좀 AMPC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AMPC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어딘가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LG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에 대해서 미리 좀 사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사가는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당장 수요가 좋아질 만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수요단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하반기에 써야 될 수요를 미리 좀 땡겨 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하반기 수요에 대한 우려로 약간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키워드로 기업들의 실적 어닝 시즌을 준비해 주셨는데 당장 뭐 내일은 델타항공의 실적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은행주들이 차례대로 실적을 발표하죠. 기업들 이번 어닝 시즌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P 500 전반적으로 실적을 생각을 했을 때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기대감이 워낙 낮아져 있다 보니까 낮아진 기대치는 그래도 좀 상회할 가능성이 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안정성,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크게 낮아지면은 실제로 발표되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상당히 좀 상회하는, 더 많이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러한 사업 구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는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와 발맞추어서 무언가 정책적인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간밤에 있었던 것처럼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은 주가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금융주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가져와서 금융주 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실적 발표로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은행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은 지난달에 이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이런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잇따라서 좀 낸 상황이고요. 그렇죠. 더불어서 실적단에서도 바라봤을 때 주식 거래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IB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분기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게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손율을 100bp까지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관세 전쟁을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의 좀 선행적인 충당금 적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은행 실적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조금은 낮아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자 수익은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가지 이슈를 가져와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일단 소비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우려가 생길 만한 상황이다라는 게 첫 그렇죠. 번째 이슈인 거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나오고 있는 수요도 사실은 하반기 수요를 당겨 쓴 게 아니냐 결국 수요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가중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금융주 사실 금융주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를 좀 끌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숫자가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좀 엮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국내 증시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어제도 이제 올해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한국 시장이 업사이드 리스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펀더멘탈리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리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이러면서 뭐 ROE를 개선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가늠자로 삼아야 될 것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급단에 있어서 주가의 변동에 따른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대감은 좀 꾸준히 가져가면서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종목 단위나 업종 단에 있어서는 뭐 말씀드렸던 좀 저평가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나 예. 뭐 자동차 쪽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이 이제 주식시장의 구조개혁을 좀 이끌어내는 게 정책 모멘텀이고 이 정책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중심에는 증권주가 있는 것 같아서 가격이라든지 뭐 밸류 레벨로 보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증권주를 가지고 기대감의 유지 여부는 좀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